이제 드디어 해체주의 건축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사조 중 21세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안 되는 건축 사조가 바로 해체주의 건축이죠. 그만큼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21세기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프랑크 게리나 쿡 히멜브로우를 할까 했는데요. 그때 에릭 오웬 모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답사한 해체주의 건축 작품 중 아마 해체주의 건축의 초기적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의 작품들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여기 컬버시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컬버시티의 모스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작품이 3535 헤이든 에비뉴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여러 번 소개를 했기에 대충 도시의 위치는 넘어가고 컬버시티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티란 이름이 붙었지만 큰 도시는 아니고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3535 헤이든 애비뉴입니다. 주차는 이쪽 도로변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여기서 내리자마자 컬버시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사미타우르 타워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353 헤이든 애비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동서로 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허접하게 보이고요. 아하,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건 아마 프랑크 게리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게리가 해체주의 건축에서 디지털 건축으로 넘어갔기에 좀 더 시공적으로 더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스의 작품들은 공학적인 시공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걸 왜 힘들게 손으로 다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을 더 들게 만들더라고요. 아, 저기가 정면 입구입니다. 해체주의 건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인 바닥, 벽, 천장을 해체하여 그걸 재구축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닥, 벽, 천장이 기울어지고 대들보나 기둥들이 수평 수직이 아닌 사선의 형태를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공간을 꾸미니 실제로 사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체주의 건축이 한계를 가졌던 것은 단지 공간의 사용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해체했는데 결국 이를 재구축하는데 또다시 디자이너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지금도 여러 건축가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죠. 평면을 보면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것입니다. 입구 빼놓고는 평범한 평면처럼 보이지요.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구 내부 공간입니다. 이 공간만 보면 굉장히 독특하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디테일들을 보면 정확한 도면이 없이 현장에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3535 헤이든 애비뉴에서 가장 독특한 공간이 이 계단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구조 개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면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내부 공간을 여기 복도 공간밖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내부에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여기가 바로 지상층 중앙 복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도 공간 위쪽이 보이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항상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복도 벽면 가운데에 클립을 끼울 수 있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는 깜빡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입구 로비 부분 상부와 복도 상부 보이드 공간을 찍어본 것입니다. 해체주의 건축의 양식적인 특징 중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나르는 보인데 정말 그 단어 뜻대로의 모습이죠.
이제 1층, 한국 기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계단 공간 정말 독특하지요? 마치 만들다 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계단 난간 보세요. 제가 정리강박증은 아니지만 되는 대로 덧댄 것 같은 저 유리판들은 눈에 많이 거슬리네요. 하지만 이 공간들이 보여주는 공간들은 해체주의 건축 이전 건축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건축 맞지요? 이리로 올라오시면 1층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저기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시면 1층 중앙복도가 나옵니다. 이 공간을 일단 테라스 공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말 구성화가 입체화된 그런 모습 같아 보이네요. 1층 중앙복도는 지상층 복도보다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이도 공간은 볼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이도 공간은 지상층에서 볼 때보다 좁게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3535 헤이든 에비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3535 헤이든 에비뉴만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미타우르 타워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미타우르라는 명칭은 컬버시티 재개발에 참여한 프레드릭과 로리 3미타우르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근처에 있는 주차장 타워에 올라서 3미타우르 타워를 찍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 컬버시티도 타워도 좀 평범해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3미타우르 타워를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건설한 지 20년도 안 됐는데 생각보다 건물이 많이 상했지요. 왠지 근처에 매드맥스가 살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아크릴 커튼홀을 사용해서 멀티미디어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밤에 여기를 가봐야 하는데 음, 다시 가볼 날이 있겠죠. 사미타우르 타워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 작품을 실제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품이 빨리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미타우르 타워는 승유장 건축가가 좋아하는 크로텐강이 주재료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을까요? 여기 하부 공간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벤트 생각해서 만든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비타우르 타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모드는 고향도 여기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1973년에 처음 사무실을 열었을 때부터 컬버시티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컬버시티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의 중심인 도시이기도 하고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이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블레이드 러너의 암울한 모습이 아닌 여전히 쨍쨍한 태양이 아름다운 도시라서 다행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